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밖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영상을 보실 때는 조금 더 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이 제주 애기모람입니다. 영상 썸네일에 써놓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비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아이비랑은 조금 다른 식물이에요. 요거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자생하는 덩굴성의 그런 식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 그냥 생각으로 아이비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줄기를 뻗어내주고 이 줄기가 조금 목질화가 되고 줄기에서 기근을 뻗어내어서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그런 습성이 조금 비슷해 보여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비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잎 한 장의 크기가 손톱보다 작은 그런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비랑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비인 마랭과 아이비입니다. 요거 잎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 아이비랑 백설공주 아이비, 그리고 요건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요것도 잎이 굉장히 조그만 아이비에 속하긴 하는데 요 제주 애기모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잎이 이렇게 왕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꼭 삼지창 모양 같기도 하고 예전에 나온 잎은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지금 나온 잎들은 이렇게 연두색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식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식물 언박싱 영상 처음 올렸을 때 거기서 나왔던 그 식물인데요. 요거를 한 10개월 정도 키웠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생각보다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그런 식물인데 아직까지 키우는 방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낮은 토분에 배수충을 깔고 그냥 상토에 아무것도 안 섞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마사토만 이용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배수층이랑 수태를 조금 이용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 애기모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그 산에서 나무 밑이나 바위 밑에 그렇게 습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빛이 조금 가려지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습도가 조금 높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태를 좀 깔고 그 위에다가 이 제주 애기모람을 얹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이렇게 화분 밖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번식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 거를 잘라서 하기에는 조금 길이가 좀 짧았어요. 그래갖고 이웃님한테 좀 요청을 드려서 이 삽수를 조금 얻어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제주 애기모람 번식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가진 제주 애기모람의 경우에 아직 잘라서 번식시킬 만한 줄기가 없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아보았는데요. 제주 애기모람을 번식하시거나 테라리움에서 키우실 때는 목질화된 가지보다는 이제 나와서 연두색의 빛을 띤 이런 줄기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주 애기모람은 화분에 넣어서 키워도 좋지만 이렇게 밀폐용기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커피컵, 푸딩컵 등등 약간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테라리움 형식으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조금 풍성하게 키워보기 위해서 밀폐 용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구멍을 뚫을 필요는 없어요. 배수층을 내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이 안에서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밀폐 용기를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수층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드로볼이라고도 하는 황토볼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한 1cm에서 2cm 정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볼을 깔아주었는데요. 요거는 분진이 조금 많이 묻어 있어서 물에 한번 세척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에 조금 더 가는 식재를 몇 층 더 올려서 배수층을 확실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배수층으로 녹소토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못 씻어 왔는데 요것도 한번 물에 헹궈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저곡토를 한 번 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생사를 한 번 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배수층을 여러 겹 내는 이유는 이 위에 이제 상토를 올릴 건데 물을 줄 때마다 상토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밀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배수층을 내어줬는데요. 이제 이 위에다가 상토를 얹어줄 거예요. 그런데 상토를 얹어주기 전에 훈탄을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탄은 물 같은 걸 좀 썩지 않게 도와주고 살균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밀폐가 되거나 공기가 잘 안 통했을 때 벌레가 생기거나 조금 썩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훈탄까지 올려준 다음에 이 위에 원예용 상토를 올려주겠습니다. 손으로 상토를 잘 다져줬고요. 이제 마지막 재료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꼭 무지개 떡처럼 층층이 잘 나눠졌는데요. 마지막에는 수태를 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태는 물에 불려서 물기를 꼭 짜준 상태예요. 요것을 얇게 깔아줍니다. 이제 수태까지 채워줬는데요. 이 수태 아래로 상토가 보일랑말랑 할 정도로 얹어주시면 돼요. 그 위에 애기모람을 살포시 얹어주면 끝납니다. 여러 줄기가 있을 경우에 조금 고루 퍼지기 위해서 자리를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얹어주시고, 얹어주실 때 잎의 아래 위를 조금 구분을 하셔서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아래로 오도록 제주 애기모람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붕 뜬 곳들이 보여요. 이런 곳들이 없도록 손바닥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서 이 뿌리들이 수태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꽉 누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살살 눌러주는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물은 이렇게 수태 위에다가 골고루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물이 이제 밑으로 흘러내릴 텐데 배수층 가장 아래에 살짝 잔잔하게 찰 때까지만 부어주시면 돼요. 저는 1리터 정도 물을 부어주니까 이 배수층들을 통해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에 조금 물이 고이는 정도로 찼습니다. 이 정도까지 주시고 이제 잘 확인을 하셔서 물이 많이 증발됐을 때 또 물을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닫아줄 거예요. 뚜껑은 너무 꽉 닫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편하게 놓으신 다음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통풍만 될 수 있도록 열었다 닫아주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제주 애기모람의 뿌리가 이 상토에 막 내리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자라면 실습에 적응을 시키면서 풍성하게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겨울이라 아직 빠르게 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내에 두고 겨울 동안 잘 키워서 내년 봄부터는 밀폐 용기에 꽉 찰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제주 애기모람이에요. 이렇게 밀폐 용기에 제주 애기모람을 심어주고 지금 이틀이 지난 상황입니다. 뚜껑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열어주고요.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 특히 아침에 되면은 이렇게 이 벽면에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을 요만큼 그냥 찰랑거리게만 넣어줬는데 이 안에서 계속 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 부분에도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는데 이 뚜껑을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태 색깔이랑 이 제주 애기모람 잎색이 좀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활착을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물도 많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셔가지고 이 옆에 수분이 거의 없어졌다 싶을 때 그냥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씩 뿌려주신다던가 이 수태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그냥 처음에 물 줬던 것처럼 물조리개로 조금 줘서 다시 이 배수층까지 물이 조금 차올 정도로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얹어 놓았는데 뿌리가 마르지도 않고 잎도 계속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제주 애기모람을 키우시다가 이런 옛날 가지를 잘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라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연한 가지를 사용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높이가 낮은 이런 밀폐 용기를 사용했는데요. 유리병이라든지 조금 큰 그 테라리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서 키우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이나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크릴 상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아크릴 박스 같은 데다가 이제 화산석 같은 거 올려두고 밑에 물 좀 하고 이 제주 애기모람을 조금 심어두어서 그 화산석을 막 타고 올라가게끔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키우기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개월 정도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물 그냥 잘 주시고 물은 이제 밑으로 쭉 빠질 때까지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심으실 때 배수층을 좀 잘 내주시고, 저는 일반 상토로만 심었는데 배수가 좀 잘 되는 그런 식재들을 한 7대3으로 혼합을 해서 심어주시면 과습으로 얘네가 죽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그렇게 좋은 곳에다가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베란다에서도 빛이 좀 안 드는 곳에다가 놓고 키우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물리그 선반 제일 하단에다가 놓고 키웠는데요. 이 창틀에 가려져 가지고 여기는 항상 반그늘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다가 놓고 그냥 물도 따로 얘를 막 신경 쓰면서 주지 않고 다른 애들 주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그 내한성도 조금 크기 때문에 남부 해안 지방이나 제주도에서는 뭐 자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중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노지 활동은 조금 힘들고, 베란다의 추운 정도는 충분히 버티니까요. 굳이 실내로 들이지 않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밀폐 용기를 꽉 채울 정도로 잘 키우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